그리고 제 계좌는 2일 만에 900만 원이 상승해서 아직 QLD와 SSO는 신고가를 갱신해주지 않았는데 제 계좌는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우리 이 웅덩이 가족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셨죠? 저는 어제 정말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도 좋은 일들이 생기고 2차 매수 타이밍에 딱 터치되고 나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상승해 주는지 제 실력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종목인 겁니다. 그런데 뭔가 제가 딱 말씀드리는 매수 타이밍 터치 후 바로 올라가는 주가를 보면서 전 참 운도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시황전 서론이 길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시황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실제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원칙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사태가 오거나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이 재발했을 때 장기 투자 계획이 무너지고 손절 혹은 매도할 겁니다. 제가 2일 전에 12월 6일 월요일에 제 계좌 모두 보셨나요? 조정장이 시작되면서 약 1000만 원 정도 증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저는 이때 매수 타이밍이 왔었고 수량을 늘렸다고 얼마나 늘렸는지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2일 뒤 원칙대로 2차 매수 타이밍에 매수를 시작했고, 그 후 기가 막히게도 정말 제 실력이 아닌 좋은 종목을 고르고 원칙을 지켰을 뿐인데 정말 운 좋게도 바로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왔고, 어제는 나스닥이 3%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계좌는 2일 만에 900만 원이 상승해서 아직 QLD와 SSO는 신고가를 갱신해주지 않았는데 제 계좌는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이 신고가가 아닌데 왜 제 계좌는 신고가를 갱신했을까요? 먼저 2차 매수 타이밍에 원칙대로 정해진 비중 그리고 정해진 기간에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높이 점프 뛰기 위해 자세를 낮추고 웅크리는 것처럼 계좌를 상승시키기 위해 기회가 왔을 때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본업에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투자금으로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일단 계좌에 현금으로 넣어두고 기회를 기다리다가 기회가 왔을 때 줍줍하면서 수량을 늘려나가면 수익률은 조금 떨어져도 수익금이 극대화가 된다는 겁니다. 2일 동안 QLD의 수량은 9주 늘렸고 수익률은 10%에서 19%가 되었으며 제 평가 금액은 7,100만원에서 7,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SSO는 2주를 더 추가했고 수익률은 14%에서 21%가 되었으며 SSO의 제 계좌 평가 금액은 2,100만원에서 2,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양쪽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한쪽은 우리가 그냥 평범한 개인 투자자임을 인정하고 원칙대로 내 실력이 아닌 그냥 좋은 종목에 웅덩이 매매법이 왔을 때 매수하는 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매수하셨고 수익 보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중 3개만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강문성님께서 우연히 방송 보고 따라했습니다. 연초 대비 마이너스였던 계좌가 플러스로 돌아서고 이틀 사이 7,000달러 이상 올랐습니다. 신기합니다. 웅덩이 매매법이라고 댓글 주셨고, 김동욱님께서도 원칙대로 매수했고 너무 빨리 반등해서 아쉽기도 하면서 즐겁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나치님의 댓글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그대로 압축해 주셨는데요. 원칙을 어기면 나중에도 어기기 쉬우니까 저는 그냥 오르나 내리나 종가 매수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제 웅덩이 매매법 멤버십 분들께서도 어제 매수하냐고 많이 여쭤보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무조건 원칙대로 정해진 비중과 기간은 끝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물론 지금 가격이 상승했지만 제가 계속 지겹도록 원칙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 10년 장기 투자를 실제로 실현하는 1000명 중 1명이 되려고 모인 분들인데 오늘 이 사소한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면 후에 어떠한 이슈로 주가가 1년 동안 횡보하거나 폭락할 때 결국 매도하고 장기 투자에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칙대로 하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고 또 다른 한쪽의 의견들입니다. 제가 예측은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댓글들을 보면 확신을 가지고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그냥 원칙대로 할걸 121선이 금방 올 것 같아서 기다리다가 매수 타이밍 놓쳤네요 라고 해주셨고, 또 이평선 위주 매매법 하시면 데드크로스 시점이 매도 타이밍이란 건 기본 아닌가요?
라고 1일 전에 달아주셨습니다. 저 댓글을 달아주신 분은 우리의 계좌가 상승할 때 혼자 매도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이평선 위주 매매법으로 고점에 매도하고 다시 떨어지면 죽고가 아닙니다. 그냥 좋은 종목의 멘탈 관리를 위해, 그리고 실제로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성공해보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만든 적립식 장기 투자인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제가 사라고 말씀드릴 때 지금 사지 말고 2일 뒤에 사, 내일 더 떨어진다, 121선 아래서 사시라고 하고 201선에서 사시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물론 더 기다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웅덩이 매매법의 핵심은 60일선의 몰빵 투자가 아닙니다. 21선마다 소액 적립, 60일선마다 절반 적립인데 그것도 5일로 나눠서 또 분할 매수, 그리고 121선이 오면 또 절반 적립인데 그것도 5일로 나눠서 또 분할 매수, 마지막으로 대폭락장 오면 매수하는 4차 매수 타이밍도 있는데 그땐 그냥 최대로 나누어서 매일매일 분할 매수입니다. 우리는 121선까지 내려가더라도 매수할 생각이었습니다. 왜 지금도 사고 만약 더 떨어지면 또 사냐라고 하시면 주가가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화면 속 댓글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측이 안 됩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121선까지 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테이퍼 가속화에 대한 충격 때문이죠. 하지만 그냥 우리에게 매수 기회를 한번 주고 뒤도 안 돌아보고 올라가 버립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이니 원칙대로 우리의 실력에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분할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냥 일반 투자자일 뿐입니다. 제가 예측이 가능한 초고수였다면 2일 전에 몰빵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의미가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오늘 시황은 짧고 굵게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애플이 신고가를 갱신해주면서 미국 증시를 이끌었다는 소식과 모건 스탠리가 현재 시장이 두려워해야 할 건 오미크론이 아니라 연준이라고 말한 부분을 공유드리고, 화이자 CEO가 오미크론의 증세는 약하지만 전염력이 강해 다른 변이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QLD와 SSO 웅덩이 매매법에 대해 말씀드릴 때 댓글 Q&A에 대한 내용을 함께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시황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 S&P 500과 나스닥이 지난 3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강력한 랠리를 펼쳤다는데요. 다우도 함께 큰 폭 올라 3대 지수가 이틀째 탄력적인 동반 반등 흐름을 이어나갔습니다. 먼저 상승의 이유로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희석된 이유도 큽니다. 지난 주말 오미크론 변이의 증세가 경미하다는 분석이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바이러스 관련 악재는 다행히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게다가 다수 변이의 효과를 발휘하는 백신이 발견되었다는 호재도 전해졌습니다. 다우는 1.4% 상승, 나스닥은 무려 3% 상승, S&P 500은 2%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정말 초록초록한 모습을 볼 수 있고, 특히 빅테크는 엄청 급등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최근 단기 낙폭이 컸던 기술주가 오름세를 주도했는데요. 기술주를 비롯한 성장주는 지난주 파월 의장이 테이퍼 가속화를 예고한 여파로 압박을 받은 바 있는데요. S&P 500은 지난주 파월 연준 의장의 테이퍼 가속도 메시지 이후의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주 급락세가 나타난 이후 이번 주 시장 분위기는 두드러지게 낙관적인 상태다라며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수석 의학 고문을 비롯한 곳곳의 전문가들이 오미크론 변이 증세가 지금까지는 경미하다고 말한 뒤 나온 흐름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여전히 1.4에 위치하며 현재 숨고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공포지수는 35까지 올라왔습니다. 며칠 전 19까지 내려간 것을 봤고 어제 25의 극심한 공포 상태였는데 꽤 많이 올라와 준 것을 알 수 있고, 시장이 느끼는 공포가 이제 덜 하다는 것을 어제 시장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애플에 대한 소식입니다. 어제 3.5% 급등한 애플은 결국 또 신고가를 갱신해 주었는데요. 현재 투자자들은 애플의 시총이 사상 최초로 3조 달러 벽을 넘어설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애플이 급등한 이후로는 모건 스탠리가 애플의 목표 주가를 200달러로 상향한 소식이 나온 건데요. 목표 주가 상향의 이유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안전한 투자처로 투자자들이 애플에 투자금을 보낼 것이고 공급망 문제도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 애플이 현재 준비 중인 AR 헤드셋, 애플 글래스, 애플카 등이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린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전 오미크론보다 현재 시장은 테이퍼 가속화와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는 듯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오미크론보다 연준발 역풍에 경고했는데요. 테이퍼링은 긴축이며 현 단계의 회복에서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낮은 밸리에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은 파월의 태도를 볼 때 테이퍼 가속화는 기정사실화로 예상하고 내년 3월에 조기 종료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파월이 앞으로 매파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파월이 어떤 말을 할 때마다 증시의 조정이 올 가능성이 크고 올해는 테이퍼링이라는 재료로 인해 올해 초부터 계속 조정을 받았다면 내년에는 테이퍼 가속화와 금리 인상으로 1년 내내 계속 조정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삼성증권에서도 같은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현재 시장이 두려워해야 할 문제는 오미크론이 아닌 파월의 완벽한 변신이라고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인정해버리면서 시장이 겁을 먹고 있고 빨간 박스권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우리는 금리 인상을 신경 써야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고용지표 역시 페드의 긴축 기조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해석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전해드린 뉴스는 화이자 CEO가 새 변이 오미크론의 증상은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만 전염력은 더 강하다며 더 많은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전염력이 더 강하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전염력으로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퍼질 것이고 이는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점은 화이자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오미크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겠지만 백신 접종과 더 강한 치료법이 출시되면서 결국 사회는 코로나를 독감처럼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내년 중반쯤에는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는 길을 걷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요. 제발 진심으로 하루빨리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댓글 Q&A와 현재 QLD와 SSO 웅덩이 매매법 매수 현황을 같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엄청난 갭 상승을 보여주면서 우리 웅덩이분들이 투자하는 QLD와 SSO가 21선 위로 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정도로 오르고 너무 오른 것 같은데 매수해야 하나요? 라고 너무 많이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뭡니까? 원칙을 지키는 것, 그리고 웅덩이 매매법에 대해 설명드릴 때 오르나 내리나 그냥 무조건 매수라고 항상 매일매일 말씀드립니다. 먼저 나스닥 200 QLD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제도 갭 상승을 보여주고 21선 위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웅덩이 매매법 2차 매수 3일차이기에 원칙대로 매수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종가 매수를 해서 거의 꼭대기에서 매수했습니다. 당장 내일 떨어질지 아니면 신고가를 갱신해주러 갈지 모릅니다. 신고가를 갱신해주러 간다면 어제 급등했지만 매수한 내 비중이 또 내 계좌를 상승시켜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또 떨어지면 아직 저는 오늘과 내일까지 그대로 매수해야 하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60일선을 터치하면 또 2차 매수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급등해도 원칙을 지키는 이유는 앞으로 10년 동안 이보다 더한 주가 움직임도 많을 겁니다. 폭락을 만날 수도 있고 1년 내내 상승해주지 못하는 나스닥을 만날 겁니다. 그럴 때 이악 물고 버텨보기 위해 지금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다음은 S&P 500 이베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는 QLD보다 먼저 2차 매수 타이밍이 시작되어서 어제 마지막으로 2차 매수 타이밍 5일차 매수가 끝났습니다. 어제 갭 상승이 나오고 급등이 나왔지만 원칙대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 타이밍이 오기를 기다리고 안 오고 상승장이 시작하면 오즈를 하는 겁니다. 81달러까지 내려갔던 것 같은데 어느새 우리가 투자하는 QLD는 다시 9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치 시장의 공포는 70달러까지 보러 갈 것 같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가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냥 좋은 종목 붙잡고 매수 타이밍마다 원칙대로 매수하면서 모아나가는 겁니다. 수익률이 중요한가요? 수익금이 중요한가요? 제가 일주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00% 수익률의 투자금이 100만원 들어있는 것과 확신이 있어서 5천만원을 투자한 종목이 10% 수익률인 게 더 수익금이 높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려면 올라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하고 확률 높은 종목에 투자하는 거죠. 저는 SSO는 이제 다시 5호질의 구간에 왔고
QLD는 아직 오늘 매수와 내일 매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산타 랠리가 꼭 와주어서 함께 올 연말 오즈라는 영상을 찍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모두 오를 땐 즐기고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오즐 웅줍하는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